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별 방역과 지역 경제 활력,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5대 분야 1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한 걸음 더 가서 도민의 생명보호,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를 기본 원칙으로 한 이번 대책을 살펴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대책으로 방역, 나눔, 경제, 안전, 환경 등 5대 분야에 18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방역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전국 확진자 1,241명에서 최근 일주일 평균 395명으로 만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소 비상방역 및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도와 시군, 질병관리청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오는 1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의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합니다. 양 지사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116개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지원과 연휴 기간 중 결식아동 등 사회배려 대상에 대한 무료급식 돌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 유흥시설과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방안을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1,750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종사자 2,688명에게 소득 안정자금 14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도로시설물 5,781km 정비 점검, 안전관리시설 1,682개소 집중 점검, 소방차 예방 순찰 1,470회 추진 등을 실시합니다. 양 지사는 이번 설 연휴에 반드시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시켜야만 앞으로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3차 대응의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을 수 있도록 방역에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도가 인도와 베트남 통상사무소를 통해 지난해 총 237만 달러 규모의 도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해 2월과 4월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통상사무소를 개소했으며 현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내 기업 수출 계약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계약을 지원받은 도내 기업은 총 54개사로 인도 통상사무소 30개사, 베트남 통상사무소 24개사입니다. 이들 기업은 총 237만 6,192달러의 수출을 계약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69만 6,092달러의 계약을 완료했고 현재 168만 100달러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해외 통상사무소 중소기업 수출 활력 재고 전략 회의를 열어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도는 올해 500만 달러, 내년 1,000만 달러, 2025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교역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해외 통상사무소를 통해 교류 지역과의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수출 활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출신 조신환 선생은 일제 당시 화순 신사 훼손 사건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일제에 항거했음에도 그 공적이 잊히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박수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은 이제라도 고인의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에 조신환 선생의 둘째 아들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조 선생의 살아생전을 회고하는 며느리 노영래 씨. 며느리는 시아버지 조 선생이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노 씨가 기억하는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신사당 훼손 사건이 전부입니다.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해. 신사당 모르잖아. 이제 나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일본 놈들 신사당이나 때려 부시고 가서 징역살 다 나오고 막 이런 불만을 막 하시더라고. 조 선생은 1929년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일 감정을 품고 지내다가 1930년 4월 30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화순공원 신사 주변에 나무와 신전 문짝을 뜯어내는 등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경찰의 감시 대상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오다가 1969년 7월 8일 향년 60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조 선생의 신사훼손 사건에 대해 박수환 사료조사위원은 조 선생이 전남 화순지방법원 등기소에 근무할 당시 조선인 직원과 일본인 직원을 차등 대우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이에 배일 감정이 깊어져 신사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 선생의 일제항거 공적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수환 사료조사위원은 고인의 공적이 묻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지난해 8월 유족과 함께 독립운동가 공적조사서를 작성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이 확정됐고 유족은 오는 3.1절 기념 행사식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유족은 뒤늦게라도 고인의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상에 명예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 나라에 이렇게 했다고 보면 그건 명예 회복은 반드시 돼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한편 서천군은 관내 독립유공자 44명을 신규 발굴했으며 이 중 공적조사가 명확한 21명의 사료를 충분히 파악한 뒤 오는 3월 중 국가보훈처에 보훈등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한 충남 서천군에는 상류에서 초목류와 생활쓰레기가 밀려와 매년 1,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5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군은 올해 1,700톤 정도의 해양쓰레기를 예상하고 있어 군민과 어업인, 더 나아가 전 국민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서천군으로 2,167톤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SBN 뉴스가 보도했던 것처럼 50일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170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밀려와 장마 기간 발생한 쓰레기 일부 처리 비용에만 3억 4,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한 서천군은 수문을 열었을 때 상류의 강물과 함께 각종 쓰레기가 떠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초목류지만 불특정 다수가 버린 생활 쓰레기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성수지라든가 또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유실된 어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량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무진 해양수산과 연안항만팀장은 올해 서천군에 약 1,700톤 정도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예산 19억 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해양 쓰레기 제로화 공모 사업을 통해 5년간 매년 8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바다 환경 지킴이 5명을 채용하고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추가 모집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해안가 유입 쓰레기를 즉시 수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팀장은 여전히 주민이나 어업민이 바다에 생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자원인 만큼 소중히 여겨주길 당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먹거리거든요. 미래의 먹거리고 현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깨끗한 건강한 바다 환경을 위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 여러분들 또 어업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SBN 뉴스 조주입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충남 서천 지역 내 시골 마을 여전히 많습니다. 서천군이 지난 1일부터 문산 희망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대중교통 소외 지역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버스 요금 단돈 100원으로 문산면 주민 누구든지 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혜민 문산면장은 교통이 열악한 문산면에 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대중교통이 드문 서천군 문산면 구동이리 마을에 소형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바로 문산면 희망버스입니다. 문산면 주민들은 단돈 100원으로 면 내 각 마을회관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수단이 변변치 않았던 주민들은 희망버스 운행에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마을 노인들도 버스 운행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힘들죠. 버스가 몇 번 안 다녀요. 여기가 주민을 위해서 그냥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지요. 좋고 너무 고마웠고. 서천군은 관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산면의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문산 희망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버스는 콜 예약 방식이며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회 운행합니다. 기본 운행 경로는 문산면 내 지원리, 후암리, 금복일리 등 8개 마을회관에서 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왕복하는 구간입니다. 버스 콜센터는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차량 예약을 받고 그에 맞는 운행 코스를 구성합니다. 정혜민 서천군 문산면장은 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사업 계획을 확인한 후 교통이 열악한 문산 지역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 지역경제과는 문산의 어려운 교통 환경을 고려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거를 좀 문산면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건의를 좀 했었고, 주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 군은 이달 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행 방식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는 5월에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타 읍면까지 버스 사업 확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매해 1월과 2월은 졸업식과 행사로 꽃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돼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꽃다발을 한 개도 팔지 못한 꽃집이 많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이런 어려움을 줄여보고자 원테이블, 원플라워 등 꽃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예쁜 꽃다발로 탄생하지 못한 꽃들이 시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각종 졸업식과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꽃다발을 찾는 손님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난 4일 SBN 서해방송이 찾아간 서천 지역 시가지 꽃집 4곳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꽃집 사장님은 이따금 생일 화분이나 근조 화환 주문이 들어오지만 항상 대목이던 1, 2월 졸업식 꽃다발 주문은 일절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초나 1월 말쯤이면 꽃다발이 주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부모들이 가야 애들 평생 한 번이니까 졸업 때 꽃을 사가잖아요. 근데 꽃 한 번을 딱 꽃다발 이번에 졸업식 때 하나도 안 팔았어요. 꽃을 들여와도 팔리지 않아 재배 농가에서 가져오는 물량도 반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꽃집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천에서 19년 동안 꽃집을 운영한 B꽃집 사장님도 임대료를 못 낼 정도의 어려움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꽃가게를 19년 했어요. 19년 했는데 그런 경기가 없었어요. 완전 바닥이고 거의 이렇게 가게 새도 안 나올 정도.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뿐인데 이마저도 신청 기한이나 방법을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니까 이게 타는 것도요. 모르는 사람은 못 타먹어. 인터넷이랑 다 잘할 줄 알까 모르지. 못 하는 사람 못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조금 일부 있긴 했는데 그거 갖고 뭐 턱도 없고 손님이 왕래를 하고 행사가 있어서 꽃이 소비가 돼야 이게 좀 가게가 유지되고 좀 활력이 되는데 너무 그게 없으니까. 군에서는 화훼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꽃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 테이블마다 꽃병을 두는 원테이블 원플라워와 주기적인 구매를 홍보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돼 이전같이 꽃소비에 활력이 붙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3차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시킨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4일에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모두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7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천 69번 확진자는 서천 44, 46번 확진자의 접촉자고 서천 70번 확진자는 서천 43, 46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일가족 서천 71에서 74번 확진자는 서천 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서천 71에서 73번은 서천 74번의 자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안양 87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N차 감염으로 교회 연결고리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6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13일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군은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과 13일째 해제 전 검사 시 확진되는 사례가 30%를 웃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천 53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조치됐습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료기관 15개소와 약국 6개소가 문을 엽니다. 연휴 첫째 날인 11일 목요일에는 김상수 재활의학과 의원, 우리의원, 한일의원, 확실한 이치과 의원, 북경한의원 등 12개 진료기관과 유명약국, 시장 종로약국 등 5개 약국이 문을 엽니다. 설 명절 당일인 12일 금요일에는 서해병원 응급실과 서천군 보건소 등 2개 진료기관과 하구뚱약국, 화신약국, 서천 세안약국 등 3개 약국이 운영합니다. 13일 토요일에는 조은치과의원과 성심한의원이, 14일 일요일에는 쌩쌩한의원과 우리부모한의원이 진료를 실시합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서해병원의 응급실과 공공의료기관인 서천군 보건소는 쉬는 날 없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각 병원과 약국마다 운영시간과 날짜가 상이해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반드시 운영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202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다음 달 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농가와 농협 간 수매 약정 후 8개월간 월급을 선지급하고 농협의 이자 보전금을 정산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농협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입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한 농가당 300만 원 한도며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동서천 농협 외 5개 관할 농협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서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일 행복 담은 설맞이 떡국 키트 나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나눔 키트는 떡국떡, 사골곰탕, 두부, 두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자원봉사 거점 캠프를 중심으로 13개 읍면에 각 20개씩 총 260개를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배부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장항 LS메탈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달라며 장항고등학교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기 팀장은 평소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원들이 성금을 모금했다며 뜻을 밝혔고 이에 장항고 최동우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서천소방서는 공사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사장 화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사장에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등을 미설치했을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